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한 게 한 3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빠지기만 하는 회사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 R&D 기반의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돈 버는 구멍이 없어요. 한마디로 상장할 때 받은 공모장을 까먹으면서 근근히 버티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연구 개발한 것들은 대부분 R&D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을 뿐이지 뭐 하나 뭐 돈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이 정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상장을 해서 하면 중간에도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걸 테마를 갖고 이제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해서 이거 갖고 무슨 로쉬니 머크니 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과 같이 뭐 파트너로 R&D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나도 못 하는데.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술 수출인데, 이러한 유명한 그 해외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가시적인 무슨 성과를 내겠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사는, 계약금 얼마 주고, 그다음에 이게 임상 단계별로 마일스톤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네오이뮨텍은 그 한국 회사인 그 제넥신인가요? 제넥신에다가 경영권을 넘기고, 그러니까 경영권은 아니라 제넥신이 이제 거의 생기자마자 1년 후에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나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넥신 쪽에다가는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부 거래죠, 내부. 하지만 이런 러쉬니, 머크니 이런 같은 외부 다국적 제약사한테는 한 번도 뭐 제대로 평가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같이 코워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다. 신약으로 이제 뭐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폐암 치료제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로신이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뭐 라이센스 인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뭐 마일스톤에 받는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얘기하기를 뭐 항암제 개발한 마라톤 경주다 해서, 이거는 그 네오이뮨텍의 그 IR 자료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 예전에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데 이러한 그 주장이 먹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우리는 1년 만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걸 목도했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긴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이 마라톤 항암제 개발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식 연구 개발 많은 거고,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서 처음부터 후보 물질들을 스캐닝하고 그 중에서 가능성들을 인공지능이 단 며칠 만에 찾아내고, 그 며칠 만에 찾아낸 걸 갖고 전임상과 전임상을 뭐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뭐 처리하면서 일상으로 금세 또 넘어가고 해서 거의 한 1, 2년 만에 임상 1상과 2상까지 끝내버리는, 이 정도까지 현재 이 바이오 연구 이 능력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암제 개발은 마라톤 경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몇 조 원을 뜯어갔던 헬릭스믹스, 이 바이오 신약 개발 1세대 유전자 치료제 업체인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 임상 3상을 거의 10몇 년 만에 들어가서 실패했죠. 황당한 이유로요. 그때 뭐 그 헬릭스믹스가 임상 3상을 실패했던 이유가 이 실험하는 그 시약의 라벨링을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황당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 그것도 업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바이오 업체가 이 라벨링 실수로 임상 3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실패했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결국은 그 헬릭스미스 서울대 그 박사들 회사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기보다는 회사 팔아먹고 주주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서울대 교수들이 하고 박사들이 하니까 믿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장기 투자한 투자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개발이나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뭐 마라톤 경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왜냐면 그 마라톤 경주를 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전자 현미경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 기자재들도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박사 있으면 그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요. 자, 포괄손익 보면 매출액 분야에 완전 영업수익이 제로예요, 제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솔직히 요즘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면 시장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네, 돈 없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셔야죠. 왜냐면 지금도 한 분기에 뭐 840만 불, US 달러로 840만 불이 적자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제넥신이 최대 주주이긴 한데 제넥신도 27%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진짜로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지분을 더 늘리죠. 지금 제넥신으로서는 이게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자, 요즘 이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가 그나마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ARS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 ARS 치료제라는 건 핵전쟁이 나거나 핵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방사능에 피폭된 긴급하게 피폭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뭐라고 하나요? 그 방사능에 오염된 내부 피폭된 것들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약인데요. 이게 ARS 치료제를 사람이 실제로 이제 방사능이 피폭된 걸 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상까지의 그 결과를 갖고 효능이 있으면 미 국방부가 사줍니다. 돈을 주고 사주는데 기존에 이 미 국방부가 사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과 비교해서 뭐 이 네오 이뮨텍이 성공하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도 돈이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뭐 부도난다 이랬는데 과연 한국 업체 거를, 물론 이 업체는 미국 업체입니다. 네오 이뮨텍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사줄까요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ARS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상만 하면 그 효능이 인정이 되면 실제로 미 연방 정부에 납품이 가능한다까지는 팩트예요. 하지만 과연 사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쿼드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한 700만 주 갖고 있는 것 중에 요번에 지금 660만 주까지 한 100만 주 가까이 100만 주 넘죠. 100만 주 넘겨서 주식을 팔아서 6.77%인데 이 5% 밑으로 가면 이제 공시할 의무도 없이 계속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량 보시게 되면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52주 신저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흘러내리는 건 3년 정도 되면 공모했을 때 공모자금 대부분 다 떨어지고 시장에서 최대주주인 제넥신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 유상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네오 이뮨텍은 뭐 제3자 배정을 해서 경영권을 매각하든지 뭐 그런다. 이런 바이오 업체는 경영권을 매각하는 데가 의미가 없는 게 이 오너이자 이 박사가 모든 연구를 총괄 다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팔면 이 회사는 껍데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죠. 예. 투자자들도 R&D 하는 중심, 핵심 인재가 빠져있는 그 회사만 사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오 이뮨텍은 참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회사, 모회사인 이 제넥신도 지금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넥신도 지금 R&D 하는 게 제대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게 없어가지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차트가 비슷해요, 진짜로. 52주 신저가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헬릭 스미스가 연구의 진실성 문제를 이 바이오 쪽에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임상 3상에서 실패한 그 약이 진짜로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이 문제가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특히 R&D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질문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이문텍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투자할 때는 이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 책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써놨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평가, 그 기업 기술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객관적인 그리고 대형 바이오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평가에서 가져가는 이 라이센스 아웃했을 때의 계약금이나 또 마일스톤 이런 계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이문텍이나 다른 바이오 신약 업체들도 최근에 상장한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R&D만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주구장창 상장 이후로 주기차게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가 중금리 이상 올라왔을 때는 더더욱 시중 자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기 수익이 없는 업체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